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돌풍은 일어날까요?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전망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저쪽은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와서 예.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역시나 뭐 검사니 뭐 그쪽으로 좀 물갈이를 해도 전부 윤석열 직계로다가 뭐 공천을 한다든가 또 이재명도 뭐 소위 뭐 비명 쳐내고 뭐 친명 공천으로 치닫는다든가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야 이게 진짜 두 당 안 되겠구나. 그럼 저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죠. 종합해 보면 제3지대에서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런 얘기인데요.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연대가 사실 깨졌지 않습니까? 네. 두 분이 깨져 나가면서 사실은 기존의 영남 기득권 카르텔과 이른바 용산 눈치만 봤던 이 자판기 정당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새로운 시작과 혁신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태 사무총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무슨 직계 공천을 한다든지 무슨 용액관을 낙하산 공천한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. 하고요. 제3지대에서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저는 필요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천하용인에서도 지금 한 분은 빠져서 세 분만 가 있고 뭐 어떤 인재들을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가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. 천하람, 허은하, 안철수 세 분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. 한동훈이 뜨니까 이준석이 지더라.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. 왜 좋아요, 그게?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재밌네. 저희가 한동훈 효과를 없애버릴 겁니다. 의사 타진 단계까지 가는 분이 그럼 있습니까? 네, 계십니다. 다섯 중진에 손가락을 계십니다. 예. 넘어갑니까? 사실 손가락이-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습니다. 그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합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. 흔히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부스러기 주워 담기, 이삭 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. 안철수 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. 거기서 각 당에서 경쟁력이 없고 각 당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공천에 탈락한 또는 컷오프한 경선에서 패배한 이런 사람을 탈당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삭죽기로 데려온다고 한다면 그게 저는 제3당으로서 큰 파괴력이 있을까?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2020년에 국민의당을 해봐서 알아요. 근데 국민의당 할 때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네. 한 20% 가까운 엄청난 지지율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막상 나왔을 때 호남에 있는 구태 정치인을 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? 박지원 당시 의원, 정동영, 천정배 의원 데려와서 결국은 그분들의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국민의당이 결국 그런 식의 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. 저도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만 예. 그렇기 때문에 그쪽 당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내쳐진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배지를 모은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가지 못합니다.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기는 한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박지원, 정동영, 청정배를 다 구태 정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 하나 하고 네. 이게 너무 심하게 공천이 물갈이가 되면은 이삭죽기가 무능력자나 이런 사람이었는 게 아니라 양질의 사람들이 또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. 예.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엄청난 큰 공천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네.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꼭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다자구도의 형태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